네. 자, 여러분 교재는 오늘 24페이지죠. 우리 문제집 핵심 요약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포인트 6번에 그 24페이지 우리 가산세, 가산금 배우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요 가산세, 가산금 하다가 좀 말았는데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번 시험에. 그래서 국세 납부지연 가산세도 그렇고 시험에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 징수 방법 배웠어요. 납세 의무자가 세금 계산에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주에게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그 신고 납부 의무를 불성실하면 어떤 제재를 받아요? 가산세요. 자, 그럴 때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가 가산세 합해가지고 자,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근데 그 고지서를 받고서 납부기 한 내 세금을 또 미납부했다.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금이 정됩니다. 이렇게 원칙, 신고, 납부하는데 예외적으로 가산세부터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지방세가 있습니다.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 어떤 게 있어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한 지방세 네 가지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그리고 지방교육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한 지방세 네 가지는 신고 납부 원칙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보통징수 방식, 자, 정부과세 방식은 과세관청에서 세금 계산해서 납세 의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데 납부기 한 내 세금을 미납부했다.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금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보통징수하는 지방세 딱 두 가지만 일단 알고 있어도 되는데 어떤 거예요?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재산세 친구요. 그 다음에 또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이런 애들. 그 다음에 뭐 농특세나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다르죠. 본세에 따라서 신고 납부할 수도 있고 보통징수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부 부가세는 국세가 있는데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얘들 정부 부가세하죠. 예. 그 다음에 웬만한 국세들은 다 신고 납부예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등.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정부 부가세하는데 예외적으로 신고 납부 선택하면 신고 납부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자 이런 것도 배웠고 또 가산금도 자 우리가 이제 또 한번 볼 거고요. 가산세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산세를 보시면 가산세라는 것은 자 가산세는 지난 시간에도 했는데 특징은 가산세는 특징이 지난 시간에도 했습니다. 예, 신고 납부하는 세금 그 신고 납부 의무를 불성실했을 때 불성실했을 때 가산세가 정됩니다. 그 신고 납부 불이행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한다고 그랬죠?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한다고 합니다.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하고. 그 다음에 가산세는 자 지방세, 국세 세목으로 한다 그랬어요. 가산세는 지방세, 국세 세목으로 하니까 가산세는 조세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가산세 20만 원 계산됐다.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합해서 120만 원 내라고 거기서 보내잖아요. 가산세는 지방세, 국세 세목으로 합니다. 다만 세금을 감면해 줄 때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시킨다, 포함시키지 않는다?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세금을 감면해 줄 때 가산세까지 감면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가산세에는 가산금을 포함해요, 포함하잖아요.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징수 방법 순서상 뒤에 나온 가산금이 어떻게 합해 가산세에 포함돼요. 그 다음에 가산세 종류를 보면 가산세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를 불성실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요거는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그 다음날 헐레벌떡 뛰어서 내더라도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입니다. 부정무신고, 그죠? 부정무신고, 부정과서신고요.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했다. 서류를 조작하거나 은닉하거나 자 그러면 40%입니다. 물론 역외거래라고 그래서 역외거래라서 작년까지는 국제거래 그랬는데 역외거래라는 게 있죠. 역외거래라는 것은 뭐냐면 외국 말은 국제 거래하는 건데 이런 경우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국인의 즉 거주자가 내국인끼리 국외에 있는 자산을 거래하는 그런 경우에도 포함해가지고 역외거래에서 만약에 부정한 방법이라면 60%고요. 어떻게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하면 40. 그 다음에 부정과서신고, 부정한 방법으로 과서신고했다 몇 프로요? 40%고. 그냥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 무신고 가산세는 몇 프로요? 무신고 납부세액이 20%고 신고했는데 적게 신고했다. 과소신고한 경우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이 몇 프로? 10% 깔고요. 이거 하루만 지나도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되는데 지방세는 여전히요. 이거 미납부 미달 납부한 세액의 최대 자 몇 프로 한도 내에서 75% 한도 내에서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요거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일일 얼마? 0.025% 10만 분의 25 이렇게 적용됩니다. 여기 가산세고요. 자, 근데 이제 국세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올해 신설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자 보시면 국세 올해 국세의 경우에 한해서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신설이 되는데 납부지연 가산세요. 자,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다. 자, 그러면 신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 납부불성실 가산세고요. 납부불성실 가산세고 또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세금. 자, 그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다. 또 뭐예요? 가산금이요. 그러니까 이 헷갈린단 말이죠. 어떨 때는 가산세고 납부하지 않았는데 어떤 때는 납부불성실 가산세. 그래서 헷갈리니까 자, 종전의 가산금 규정과 자, 요거 3% 적용되던 요거하고 그 다음에 자 납부불성실 가산세 요거 적용되던 거 요거 비슷비슷하고 헷갈리니까 자 그리고 또 이중적인 또 자 부가의 의미가 있다고 해서 요거를 갖다가 합쳤습니다. 그래서 요거 일일 0.025% 적용되던 요거를 갖다가 가산금과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합해서 올해 국세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신설이 됐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종전의 가산금 규정은 삭제가 되고 국세징수법에서 국세는 가산금과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통합해서 납부지연 가산세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납부지연 가산세에 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자, 그거 한번 좀 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요 가산금 규정을 한번 먼저 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산금 규정은 이제 국세에서는 이제 생략이 되고 삭제가 되고 지방세만 있어요. 가산금이. 그래서 지방세 가산금 제가 이렇게 했는데 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는데 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경우에 그 고지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인데 자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이요. 만약에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그러면 7월 30일 하루만 딱 지나도 그 다음날 8월 1일날 헐레벌떡 되어서 내더라도 일단 3% 깔고요. 일반가산금. 그 다음에 계속 안 내면 이 일반가산금에 더해지는 가산금을 우리가 중가산금이라고 하는데 이건 학자들이 붙인 제목이고요. 하여튼 중가상금 적용되는데 납기 후 매 1개월이요. 한 달씩 경과할 때마다 몇 프로씩이요? 0.75% 1만 분의 75 0.75%씩 중가상금이 적용되는데 끝까지 버티면 평생 따라보는 것은 아니고 몇 개월? 60개월까지 5년이요. 60개월까지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0.75% 곱하기 60이니까 중가상금은 체납세액의 최대 몇 프로? 45%까지 적용될 수 있고 일반가상금 3%가 합치니까 가산금은 체납세액의 최대 몇 프로까지요? 48%까지 이렇게 적용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고지서에 기재된 고지세액이 1,000만 원인데 재산세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이 예를 들어서 2014년 만약에 7월 30일이었습니다. 근데 실제 납부하는 것은 2020년 만약에 9월 며칠 날 납부했다. 일반가산금과 중가상금의 총 합계액은 얼마인가? 얼마입니까? 체납세액이 고지세액이 재산세 고지세액이 1,0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고지세액 기재된 납부기한이 2014년 7월 31일이고요. 실제 납부한 날은 2020년 9월 30일이다. 자, 일반가산금과 중가상금의 총 합계액은 얼마인가? 얼마입니까? 480만 원이죠, 여러분들. 자, 2014년 7월 30일 하루 딱 지나면 8월 1일 되면 3% 깔고 그 다음에 5년 지났잖아요. 60개월. 2020년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일반가산금, 중가산금 총합해서 48%니까 고지서에 기재된 고지세액이 1,000만 원이다. 자, 가산금은 최대 얼마요? 480만 원 붙잖아요. 그래서 토탈 납부할 세금은 1,480만 원 되겠지만 어떻게 480만 원까지 붙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60개월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요. 체납한 지방세가 요거 중가상금 적용할 때 30만 원 미만은 중가상금을 적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30만 원 이상부터 중가상금을 적용한다는 얘기고, 예? 미만은 적용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같은 납세 고지서에 둘 이상의 제목이 병기되어 있다. 재산세 고지서에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병기되어 있다. 30만 원 미만인지를 판단할 때는 세목별로
따로따로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따로따로 세목별로 판단합니다. 납세 고지서별로 판단한다 그러면 틀려요. 세목별로 판단하고요. 또 국가지자체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자, 국가지자체에 대해서 당연히 가산금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좀 늦었다고 뭐 국가지자체에 대해서 가산금 부과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과하지 않고, 그래서 가산금에 관한 규정은 국가지자체에는 적용이 없다.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납부지연가산세는 하여튼 요 국세 납부지연가산세는 종전의 가산금 규정과 그 다음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통합된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여러분요.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에다가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기간에다가 0.025% 이렇게 1십만 분의 25씩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가산되고 초과 환급 받은 세액. 요 초과 환급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시험에 나오면 이 초과 환급은 뭐 저 초과 환급 받는 경우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전제 그 단서에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과 환급은 뭐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초과 환급이라는 게 이런 거라죠, 여러분들. 제가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소득이 발생하는데 저한테 이제 강의를 제가 강의하면서 저한테 강의하면서 저한테 이제 강의하는 것에 대해서 소득을 지급하는 곳에서 애초에 세금 떼고 줍니다. 3.3% 원천 징수라고 하죠. 그래서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가 세금을 징수해서 일단 납부합니다. 제가 그래서 3.3%로 소득 받을 때마다 꼬박꼬박 세금을 내놨어요. 자, 그리고 다음 연도 5월 달에 제가 종합소득세 계산해서 소득세를 신고하는데 제가 벌어들인 수익 금액에서 비용 같은 거 여러 가지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죠, 제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비용이 제가 많이 들어간다고 했다는 뭐 의상비부터 시작해서 뭐 접대비 뭐 등등 또 강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어떤 필요한 어떤 이런 것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 비용 같은 거를 다 하고 공제할 거 공제하고 다 했더니 제가 이미 원천징수로 낸 세금보다 세금은 이만큼인데 제가 지금 비용을 딱 해보니까 일단 나는 세금을 너무 더 많이 내놨어요. 그래서 내가 산출한 세액보다 낸 세금이 더 많아요. 그러면 자, 환급을 받아야 되겠죠? 많이 내놨으니까 내놓은 걸 환급을 받는데, 사실은 제가 예를 들자면 제가 그랬던 건 아니고 비용은 요만큼이었는데 더 비용을 제가 과다 계상해 가지고 더 많이 환급받은 거예요. 그러면 자, 초과 환급을 받았다. 그러면 어떤 제재가 따르겠죠?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그럴 때 이 초과 환급 받았을 때 0.06% 역시 또 환급 받은 날에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기간에다가 0.06%로 초과 환급 가산세라는 게 붙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신경 쓸 거 없고요. 법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3%. 요거는 뭐냐면 종합부동산세처럼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경우요. 자, 국세를 납세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때 한정, 즉 고지서를 발부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할 때 그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면 몇 프로요? 3%입니다. 요거. 자, 그래서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세금은 그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일단 3% 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0.02%로 이제 납부지연가산세 적용됩니다. 이거 합한 게 납부지연가산세예요. 자, 그럴 때 요 합한 게 납부지연가산세인데 이거를 납부지연가산세는 요거를 다 합한 게 납부지연가산세입니다. 이거 다 합한 게 납부지연가산세인데 그럴 때 여기 봅니다. 자, 리을 본문 기억 디귿을 적용할 때 납세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기간에다가요.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몇 년으로 한다? 5년으로 한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0.06% 계속 붙는데 일일마다 평생 따라 붙는 것은 아니고 요 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몇 년으로 한다? 5년. 그러니까 아까 어디서 봤는데요? 아까 우리가 자, 여기서 봤네요. 자, 우리가 아이고 좀 미리 보여드렸네. 자, 우리가 가산금은 끝까지 버티면 몇 개월이에요? 60개월, 5년이잖아요. 자, 근데 이 납부지연가산세도 결국은 자, 요거 끝까지 버티면 몇 년까지만? 5년까지만 붙어요. 5년까지만. 그 다음에 체납한 국세 납세 고지서별 세목별 세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억 니은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것도요, 보세요. 요 0.02% 적용되고 그럴 때 여러분 보세요. 자, 얼마예요? 요거 하루하루 0.02% 적용되려면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요걸 적용하지 않는데요. 요거 어디서 봤습니까, 여러분? 아까 어디서 봤어요?
자, 우리 가산금 있잖아요. 가산금. 요 가산금 보시면 자, 얼마? 30만 원 미만일 때는 중과세금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예. 자, 그런 것처럼 요 납부지원 가산세도 얼마요? 100만 원 미만일 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종전에 가산금 규정에서 있던 건데 다 들어온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봅니다. 납부지원 가산세도 요거 일일 0.025% 붙는 거. 자, 그러니까 지방세하고 비교해 보면 중과상금에서 0.75%가 온 건 아니고 얘는 그냥 0.025%씩 계속 붙는데, 자, 중과상금은 지방세에서는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0.025%잖아요. 0.75%잖아요. 근데 얘는 0.025% 납부지원 가산세는 요거 하루하루 붙는데 몇 년까지만? 5년까지만. 저 금액이 얼마? 100만 원 미만은 자 징수하지 않습니다. 100만 원 이상일 때만 요거 붙습니다. 자, 그래서 지방세는 얼마고요? 30만 원. 국세는 얼마? 100만 원. 자, 그다음에 납부지원 가산세. 그다음에 기간은 똑같이 몇 년입니까? 저 표현만 달라요. 지방세 중과상금이 몇 개월까지? 60개월. 자, 국세는 얼마요고? 5년까지만 붙는다는 거. 이런 것들 알아둡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예. 이건 뭐 지난번에 여러분들 그 말씀드린 건데, 하여튼 그 현대인들은 하여튼 본인을 너무 다그치죠, 여러분들. 예, 저도 그렇고 막 그냥 보면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 왜 그때 그냥 그렇게밖에 못했냐, 뭐 좀 더 이걸 뭐 이렇게 했어야지 막 하면서 막 자기를 자책하고 막 자 본인을 원망하고 남을 욕하는 것보다는 본인을 욕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보면 개인적으로 그래가지고 본인을 탓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하여튼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본인을 믿고요. 저희들 믿고 또 때로는 여러분 본인 스스로에게 자꾸 격려해주고 본인 스스로를 위로해주고, 자, 하여튼 오늘도 수고 많았다, 하여튼 고생 많았다 이렇게 하면서,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요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요것에 입각해서 24페이지 우리 종합부동산세 그 가산세 관한 건데, 여러분 보세요. 종부세 가산세 관한 거. 자, 여기 한번 봅니다. 제가 양도소득세하고 종부세하고 계속 요걸 한번 또 비교 설명드렸었는데, 여기 보세요.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는 종부세는 자 여기 보시면 원칙적으로 종부세는 정부 부과가세 하는데, 이거 계속 그 앞선 과정에서 소개해 드렸던 거예요. 정부 부과가세 하는데 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할 때 납부기한 내 법정 납부기한 내 자 미납부를 했다. 자, 미납부. 그래서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종부세 내라고 했는데 12월 15일 하루만 딱 지나도 일단 자, 요거 납부지원가산세 적용됩니다. 납부지원가산세. 국세 이제 종부세는 납부지원가산세 적용되는데 초과환급은 없다고 하고 납부지원가산세 적용되는데, 자, 하루 딱 지나면 일단 몇 프로? 3% 깔고요. 종전의 가산금 규정이죠. 요 3%는 고지서를 발부하는 경우에만, 고지서를 납세 고지서를 발부하는 경우만 적용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종부세처럼 정부 부과가세 고지서 발부해서 징수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3% 깔고요. 고지서에 대한 납부기간 하루 딱 지나면, 그 다음에 이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일일 얼마씩 0.025%씩 적용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요거 끝까지 버티면 몇 년까지만? 5년까지만 적용되고, 그래서 요거 5년까지만 적용됩니다. 요거는 자 5년까지만 5년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5년까지만 적용되고, 그 다음에 또 요거 자 100만 원 집산업한 국세 100만 원 미만일 때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적용하지 않고요. 100만 원 미만이면 적용하지 않고요. 요거 자 이렇게 깔아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적용됩니다. 납부지원가산세가. 근데 종부세는 예외적으로 납세무자가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때 신고납부할 수 있는데 그 신고납부를 불성실했다. 자, 그랬을 때 요 무신고가산세는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무신고가산세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부세 고지서 날라오는 게 원칙인데 납세무자가 신고납부를 선택한다는 것은 고지서 날라온 거 휴대에 버리고 자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고를 해야지만 신고납부가 선택되는 거니까 아예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는 무신고가산세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신고했는데 적게 신고했어요. 그래서 과소신고가산세 요거는 적용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뭐 납부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납부지원가산세가 일일 0.02%또 적용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종부세 알아두시고, 근데 양도소득세하고 비교해 보면 양도소득세는
자, 원칙적으로 얘는 양돌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예를 들어서 예정신고 납부한다. 그 신고 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신고불성실 가산세, 이건 똑같아요. 요 신고불성실 가산세, 요거는 종전과 똑같습니다.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신고불성실 가산세 40, 20, 10% 적용되는 건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 신고불성 가산세는 똑같고요. 납부지연 가산세가 일일 얼마씩 0.025%씩 적용된다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신고 납부하는 세금과 이렇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원래 신고 납부하는 양도세 같은 세금과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종부세처럼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세금하고 차이점이 있죠, 여러분들? 에? 차이점 있잖아요. 이거 신고불성 가산세 저거는 3%하고 차이점 비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요, 교재 우리 2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페이지 문제집 24페이지 국세가산세. 지방세는 지난 시간에 배웠죠? 예. 자, 국세가산세 보니까 납부지연 가산세 다 소개해드렸습니다. 종부세 원칙 납부지연 가산세 3% 깔고 일일 0.05% 자세히 제가 소개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예외 신고납부 선택하면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될 수 있다.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 납부나 확정신고 납부를 불성실하면 가산세 적용되는데, 예정신고 불성실했을 때 그 가산세 부정무신고, 그 다음에 부정과소신고 40%, 역외거래는 60%, 단순 그냥 무신고 가산세 20%, 과소신고 10% 깔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지연 가산세 일일 0.05%. 그 다음에 확정신고 납부는 똑같습니다. 예정신고 납부하고. 다만 그 니은번은 우리 지난번에 했어요. 예정신고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 확정신고 납부 시에 다시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런 얘기 24페이지 맨 아래 니은번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5페이지 보통징수 다 지금 제가 소개해드렸어요. PPT로. 자, 정부부가세 보면 세무공무원이 납세 고지서를 납세문자에게 교부해 징수하는 방식을 우리가 보통징수라고 하죠. 해당 세목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재산세, 그리고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재산세 친구, 그 다음에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그 다음에 국세에서는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등등. 자, 종합 농특세도 종농이 종부세 부가세일 때는 본세에 따라서 정부 부가세합니다. 지방세 가산금이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 가산금 체납세액의 최대 48%까지 적용될 수 있고, 일반 가산금 하루만 딱 지나도 3% 깔고, 자, 계속 안 내면 납기후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0.75%, 자, 1만 분의 75, 0.75%씩 몇 개월에 끝까지 버티면 60개월까지, 자, 5년 60개월까지 중과상금 적용되고, 지방세는 체납한 지방세가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과상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30만 원 이상부터 적용하고, 둘 이상의 세목이 병기되어 있으면 세목별로 재산세 따로, 지역자원시설세 따로 판단하는 거고, 국가지자체에 대해서는 가산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 뭐 이런 것도. 자, 됐습니다. 그러면 포인트 우리가 6번에 대한 거 있죠? 문제 한번 좀 잠깐 풀고 올까요, 그러면? 아니구나, 면세점까지 다 보고 가서 하는 게 낫겠네요. 왔다 갔다 하는. 25페이지 우리 면세점 더 보고, 포인트 7번 핵심 요약을 먼저 보고, 더 보고, 마저 보고 문제 풀겠습니다. 우리가 면세점 소액징수면제 최저한세 요 포인트 27번도 별표의 3개입니다. 이것도 뭐 독립한 문제로 뭐 나오기보다는 종합 문제 속에서 어떤 세목의 종합 문제 속에서 단골로 나오죠. 그래서 반드시 상식처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면세점이라는 것은 세금을 면해 주는 거죠. 과세 표준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경우에 그 일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취득세 대표적인데, 취득 가격이요. 취득세는 과세 표준이 취득 가격이죠. 그래서 산출세 X예요, 여러분들. 산출세가 아니라 취득 가격이 얼마예요? 50만 원. 50만 원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럼 딱 50만 원이면 과세해야 안 해요? 50만 원이면 과세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직도 헷갈리는 분들 계시는데 큰일 났네, 큰일 났어. 그래서 취득 가격에다가 돼지고기 땡냐 해서 산출세액 X입니다. 취득 가격이지 산출세액이 아닙니다. 취득 가격이 취득세 취득 가격에다가 돼지고기 땡냐 해서 산출세액 X입니다. 50만 원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으니까 취득가격 거기 나와 있잖아요. 취득가격 50만 원일 때는 취득세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2번에. 제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요 동그라미 2번을 원래는 이런 거 없었어요. 근데 왜 2번을 이렇게 꼭 해놓냐고요?
그냥 질문을 자꾸만 하니까 막 취득 가격이 50만 원일 때는 과세하는 거 아닌가요? 막 계속 질문이 와요. 막 그러니까 제가 아예 그냥 귀찮게 질문하지 말라고 여기다 2번 딱 해놓은 거잖아요. 취득 가격 50만 원이면 취득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예. 의문이 생기는 분은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질문하지 말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주민세 일부가 면세점에 적용되는데 이거 그냥 참고입니다. 그냥 참고. 취득세만 잘 기억하면 되고 이건 그냥 참고적으로 제3분 주민세라는 게 시군군의 사업소 둔자한테 사업소 연면적에 따라 부과하는 주민세인데 면적 330제곱미터 이하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3제곱미터가 100평이니까 한 평이니까 100평이라는 얘기죠. 뭐 이하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거. 종업원분 주민세 시군군의 사업소 둔자한테 종업원이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서 부과하는 건데 참고적으로 봅니다. 월 평균 금액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평균 금액이 1억 3,500만 원인데 참고적으로 봅니다. 하여튼 취득세를 잘 기억하시고요. 소액징수 면제 잘 반드시 알아주셔야죠. 산출세기 이거는 산출세기 일정 금액의 미만인 경우에 징수하지 않는 건데 소액징수 면제 적용되는 세금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죠. 재산세, 또 친구 지역자원 시설세,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예요. 특이하게도 지방소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특이하게도 지방소득세를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직권으로 부과할 때 재산세들하고 똑같이 고유서 장당 세액 얼마?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 빼고 아래 금액을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 징수한다는 거. 그래서 시험에 여러 번 나왔던 것이 재산세, 또 지방소득세 이런 애들 세액이 2,000원인 경우에 징수하지 아니한다. X입니다. 2,000원 미만이란 말 들어가 있어야죠. 미만은 징수하자는 거지 2,000원 징수한다는 거. 양가로 3번 등록면허세는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되는데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 업무를 대행해 주면서 받는 수수료적 성격의 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등록면허세 세액이 산출한 세액이 그밖에 등기 등록세율이요. 말소 등기 변경 등기를 말하죠. 그 세율이 6,000원인데 그거보다 적을 때는 그밖에 등기 등록 세율을 정한다. 그 말은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얼마? 6,000원 납부하게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에 등록면허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X입니다. 6,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 게 아니라 무조건 얼마 받는다? 6,000원 받습니다. 소리를 좀 키워볼까요? 예. 자, 그래서 6,000원 받는다는 거. 계속 이어서 봅니다. 문제, 우리 포인트 6번으로 가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몇 페이지냐면 31페이지네요. 31페이지 포인트 6번 별표시 3개 하시고 보겠습니다. 우리 올해 가산세, 징수방법, 가산세, 가산금, 납부지원 가산세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한 문제 나온다고 그랬어요. 자, 31페이지. 그래서 13번 같은 것은 뭐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조세 징수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는데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취득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 등이 있죠. 2번 종합부동산세는 정부 부가가세 방법으로만 징수한다. X죠. 납세문자 고유서 휴통에 버리고 뭐 할 수 있다? 신고 납부 선택하면 신고 납부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3번,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하는 지방세다. 그렇죠 여러분들?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합니다. 고유서 날라온 휴통에 버리고 내가 우리 집 재산세 올해부터 계산한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4번 소득세는 납세무자가 세금을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고 5번 재산세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조세이다.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하니까 어떤 경우에도 가산금만 적용되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없는 세금입니다. 자, 그래서 2번 정답 넘어갑니다. 자, 14번 문제 보시면 14번 문제요. 부동산 세법에 대한 내용 중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에 가산세라면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세법에 의해서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가산금도 이에 포함된다. 가산세에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징수 순서상 어떻게 뒤에 나와 있는 가산금이 앞에 가산세에 포함돼요.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2번 연대납세 의무. 제가 지난 시간에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에는 납세 의무자와 징수 의무자로 나눠진다는 거 소개해 드렸습니다. 연대납세 의무자는 주된 납세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금액을 한도로 보충적 납세금을 진다.
아니죠? 연대 납세무자 상호간에는 동일한 납세무가 있다. 이게 특징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지금 2번은 어떤 것에 관한 설명이에요? 제2차 납세무자. 그랬잖아요. 사업양도 같은 경우에 사업양도의 경우에 제2차 납세무가 있다 그랬잖아요. 제2차 납세무자는 보충적으로만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당해 사업양도와 관련한 세금을 사업양도인이 납부하지 못해 그럴 때만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무자로 정해진 사업양수인이 보충적으로 책임을 지는 거지. 과세권자가 사업양도인을 제껴놓고 바로 야 사업양수인한테 와, 야 네가 세금 내 이렇게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번은 보충적 납세무, 그러니까 제2차 납세무에 관한 설명입니다. 2번은 제2차 납세무에 관한 설명이고, 3번 가산세라면 국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되 고지세계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자, 이게 뭐예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고지세계 가산에 징수하는 금액, 이건 뭡니까? 가산금입니다. 가산금. 가산세는 신고 납부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적용되는 거고, 이거는 고유세계 가산에 징수한 금액 가산금에 관한 설명입니다. 3번 틀렸고, 4번 원천 징수무자는 납세무자에 해당한다. 자, 징수무자는 세금을 징수해서 납부하는 납세자이긴 하지만 납세 의무자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사업주가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할 때 근로소득세 납세무자는 근로자지 사업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 틀렸습니다. 원천 징수무자는 납세무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하지 않고. 5번 양도소득세는 해당 양도소득세 과세금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된다. 오늘 보겠지만 납세무 확정이란 말을 보면 누가 세금을 계산하느냐 그건데, 자, 양도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하고 어느 때 확정이 된다?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됩니다. 15번 문제는 27회 때 문제입니다. 단순 암기식 문제였어요. 가산세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거랬는데, 하여튼 1번 무신고 가산세,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았다. 그냥 무신고 가산세는 몇 프로입니까? 무신고 납부세액, 산출세액이 아니라 그 납부세액, 무신고 납부세액이 몇 프로? 20%. 이 1번 정답이고요. 그래서 뭐 단순 암기식 확실한 거였습니다. 2번 뭐 무신고 가산세인데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이 몇 프로입니까? 40이고 뭐 이런 것들. 3번 과소신고 가산세,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다. 그냥 과소신고 가산세 몇 프로? 10%. 과소신고 납부세액이 10%. 4번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하면 몇 프로? 40%고요. 5번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20%가 아니라 1일 얼마예요? 0.05%. 시험에서는 1,10만 분의 25, 10만 분의 25죠. 16번 문제는 그냥 사기 그 기타 부정한 방법에서 부정한 방법이 어떤 건지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문제를 통해서. 17번 문제 별표십니다. 17번 문제는 가산세에 관한 종합 문제인데 한번 뒤에 나올 내용까지 해가지고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17번 문제 별표시고, 부동산 세법에 대한 가산세 내용 중 틀린 거 그랬습니다. 자, 여기부터 이제 지금까지 워밍업이었고, 그 다음에 가산세, 가산금, 납부정가세 소개드렸고, 이 문제 풀기 전에 잠깐 정신없이 문제만 풀었네요 오늘. 자꾸 스트레칭 한번 하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아이고, 자,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여러분 좌로 우로 돌립니다.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여러분들 어깨 돌리시고. 자, 오늘 이제 배우는 것에서 실질적으로 조세 총무는 두 문제 나온다 그러면 두 문제 다 오늘 배우는 내용에서 이제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 방법, 가산세, 가산금, 납부정 가산세, 여기서 올해 한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납세무 성립 확정 소멸해서 한 문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혹시 몰라서 이제 기한후 신고, 수정 신고 요 정도만 해두면 올해 조세 총론에서는 시험 문제 이제 자 한두 문제 무조건 맞힌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하는 것들이 또 중요하니까 잘 또 계속 봅니다. 17번 문제 보시니까요. 부동산 세법에 대한 가산세 내용 중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로 부과한다. 아이고, 몇 프로입니까? 100분의 10입니다. 자, 그래서 1번 단순 암기식 문제고, 산출세액의 10%가 아니에요. 항상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입니다. 납부세액의 10%예요. 산출세액이 아니라는 것도 주의하시고요. 2번 봅니다. 취득세 납세무자가 취득 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했다, 걸렸다 그러면 이건 산출세액이에요. 납부세액이 아니라 산출세액의 자 몇 프로요? 80%. 중가산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고를 해서 가산세부터는 보통징수로 징수되고요.
3번 나중에 취득세 할 때 또 나오죠. 공부했던 분들, 한수란 돌았던 분들,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의무를 불성실했다. 그러면 취득세에서 법인이 납세 의무자일 때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의무를 불성실한다. 몇 프로 가산세 적용됩니까? 10%. 맞고요. 4번 취득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지난주 했어요. 지방교육세나 농어촌 특별세 같은 부가세들은 본세 신고 납부할 때 얘네들도 신고 납부하는데, 그럴 때 이런 지방교육세나 농특세는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본세에서 이미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했는데 부가세까지 너무 하면 가혹하다 그래서 지방교육세나 농특세 같은 애들은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 맞고요. 5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관련해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신고 관련한 무신고 가산세가 다시 부과되지는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확정신고 관련해서 가산세 부과될 때 예정신고 관련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 18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 입원법상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1번이요.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데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한 지방세에 대해서 100분의 5의 비율로 계산된 금액을 징수한다 그랬습니다. 몇 프로입니까 여러분? 예? 100분의 3%입니다. 자, 3%고.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중가상금은 체납한 지방세 50만 원 미만인 때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얼마요? 자, 얼마? 30만 원. 지방세 아까 30만 원 미만일 때는 중가상금 적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아까 납부지원가산세 국세는 얼마? 100만 원. 예.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체납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을 때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한 주세 1만 분의 75, 0.7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일반 가산금에 더해서 징수한다. 그렇네요. 이 경우 중가상금을 가산해서 징수한 기간은 몇 개월이요? 60개월 초과하지 못하고, 아까 국세 납부지원 가산세는 몇 년? 5년까지만. 4번 질문이요. 지방세를 체납한 금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중가상금이 부과된다 그랬는데, 그렇죠 여러분들? 30만 원 미만은 적용하지 않으니까. 국세는 아까 100만 원이요. 100만 원 미만은 적용하지 않고요. 4번 맞습니다. 그 다음 5번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벌과금 형식으로 부과하는 것이 가산금이다 그랬는데, 벌과금 형식으로 신고납부 불이행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하는 건 뭐고? 가산세고요. 가산세고. 가산금은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연체이자적 성격으로 부과하는 게 뭐고? 가산금이고, 가산금이 아까 정리해드렸습니다. 가산세는 이거 벌과금 형식으로 부과하는 게 가산금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요 넘어갑니다. 34페이지로 가시니까 19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9번 문제 보니까 19번 문제. 다음 자료회기에서 고자인 강태풍 씨가 2020년 10월 31일에 납부한 총 금액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세목이 재산세인데 보유세액이 50만 원이에요. 납부기한이 2020년 7월 31일이고 실제 납부한 것은 2020년 10월 31일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러면 납부기한이 지금 언제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보세요. 납부기한이 언제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7월 31일이요.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7월 31일 납부기한 하루 딱 지나면요. 8월, 잘 보세요. 여기 8월 1일이 되면 일반가산금이요. 자, 일반가산금 요거 3% 적용됩니다. 체납세액 50만 원에 몇 프로요? 3%요. 깔아놓고요. 그 다음에 계속 안 내면 납부기한 지나서 이제 한 달씩 지날 때마다 중가상금이라는 게 적용되죠. 일반 가산금이 더해지는 가산금인데 보세요. 7월 31일, 그러니까 하루 딱 지나면 중가상금은 한 달 될 때까지는 중가상금이 아니에요. 중가상금은 납부기한 지나서 한 달, 8월 31일 요 납부기한 지나서 한 달 지날 때마다 중가상금이에요. 그러니까 9월 1일이 됐을 때 중가상금 요거 적용됩니다. 중가상금 0.75%요. 그 다음에 8월 31일에서 한 달이요. 그러니까 9월 30일이죠. 9월 30일 한 달에서 딱 지나면 이제 지날 때마다 하니까 10월 1일이 되면 이제 중가상금 0.75%예요. 그 다음에 9월 30일에서 한 달, 10월 31일 요거 딱 지나면 이제 11월 1일이 되면 중가상금 0.75%입니다. 근데 여기
언제 납부했대요? 10월 31일 날 납부를 했대요. 그러니까 10월 30일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그러니까 11월 1일은 안 된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일반 가산금 3%에다가 8월 1일이 됐을 때 일반 가산금 3%, 그 다음에 한 달씩 지날 때마다 9월 1일이 되면 0.75%, 10월 1일이 됐을 때 0.75%고 11월 1일은 안 됐으니까, 그러면 보세요. 중과상금은 체납한 세액에다가 50만 원이죠. 체납한 세액에다가 자, 여기다가 0.75% 곱하기 그 다음에 미납 월수를 곱해요. 몇 개월이에요? 2개월이요. 자, 그러니까 일반 가산금 50만 원 3%니까 15,000원이죠? 네, 15,000원이고 5, 35, 15,000원이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여기다가 중과상금은 50만 원에 0.75%면 3,750만 원인가요? 저 750원인가요? 3,750원. 여기다가 자, 2니까 얼마입니까 이거? 7,500원인가요? 7,500원. 그래서 7,500원하고 중과상금하고 일반가산금 15,000원하고 합치니까 얼마입니까? 22,000 얼마입니까? 얼마? 22,500원 되나요? 네, 이렇게 22,500원이요. 그래서 토탈 납부할 금액은 52만 2,5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 가산금은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을 시키는데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시키지 않거든요. 자, 만약에 가산금을 조세에 포함한다 그러면 보세요. 가산금을 조세에 포함한다 그러면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시키지 않는데 포함시킨다 그랬더니 여기 하루 딱 지났을 때 요거 15,000원 붙었을 거 아니에요? 일반가산금. 그러면 여기 한 달 넘어서 중과상금 요거 할 때 51만 5천 원에다가 0.75% 이런 식으로 복리로 계속 덮어식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산금을 조세에 포함한다고 그랬으면, 근데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냥 51만 5천 원이 아니라 체납세액 50만 원에다가 0.75% 곱하기 미납 월수를 곱해서 중과상금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하지 않는다, 여러분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한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 납부기한이 7월 30일 나오면 하여튼 그 다 8월 1일 써놓고 옆에다가 8월 1일 써놓고 일반가산금, 그 다음에 9월 1일 써놓고 0.75%, 또 10월 1일 써놓고 0.75%, 11월 1일 써놓고 넘었는지 다 따져봐요. 넘지 않았으니까 이건 아니고, 그러면 자, 일반가산금 3%고 중과상금은 이렇게 미납 월수 2개월 이런 식으로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9월 1일, 10월 1일, 자, 그러니까 8월 1일, 9월 1일, 10월 1일 이렇게 써놓고 하면 돼요. 요 1일만 써놓고 이렇게 해놓고 문제 푸시면 됩니다. 혹시 나왔다 그러면 4번 정답이고, 20번 문제 봅니다. 별표시합니다. 자, 보시면 20번 문제. 가산세와 가산금에 관한 가산세와 상금. 자, 가로 안에 국세의 경우 납부지원 가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단 국가자치 지자체 조합이 아니면 초과금 및 징수에는 없다 그랬습니다. 기억번에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 관계법에 해당 지방세 세목으로 하면 해당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맞잖아요, 여러분들. 가산세 지방세 국세 세목으로 한다. 그 말은 가산세 조세에 포함시킨다고 그랬죠? 세금을 깎아줄 때 가산세까지 깎아주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고요. 맞습니다. 니은번 종합부동산세를 납세 고유세 기재된 법정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미납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과 1일 10만 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지원 가산세로 부과한다. 그렇잖아요. 자, 디귿번 양도세를 예정 지역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무신고 가산세 사기나 그밖에 부정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에 무신고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그냥 무신고 가산세니까 몇 프로요? 20%. 예. 신고불상가산세 맞고요. 리을번 체납한 납된 납세고수별 지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때 중과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같은 납세고수의 둘 이상의 세목이 병기됐으면 어떻게 한다? 세목별로 판단하고요. 국세는 아까 얼마요? 100만 원. 미만은 자 적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를 0.05% 계속 따라붙는 거 이거. 35페이지 포인트 7번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 최저한세. 21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 최저한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이 6,000원인 때는 등록면허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6,000원 미만이면 등록했으면 무조건 얼마 받습니까? 6,000원 받습니다. 무조건. 이런 거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제3분 주민세는 상업소유 면적이
요건 제가 알려드릴게요. 660이 아니라 얼마? 330, 100평, 330제곱미터 이할 때 제3분 주민세 부과하지 않고요. 330제곱미터. 면적 나왔다 면세점에서 330제곱미터. 3번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가액이 50만 원이 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렇죠? 50만 원 이 과세하지 않으니까 50만 원 포함해서 과세하지 않고요. 3번 정답. 4번 재산세 고유산장당 세액이 2,000원인 때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2,000원이면 징수합니다. 5번도 똑같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나 지방소득세 얘네들 다 거기서 장당 2,000원 미만이란 말이 들어있는지 잘 봐야죠. 없죠? 2,000원인 경우에는 지역자원시설세 징수합니다. 징수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세목별로 우리가 면세점 뭐 적용되는 것들 이런 거요. 잠깐 볼까요? 우리가 세목별로 이런 거예요. 면세점 적용 여부 같은 거 이런 거. 이쪽에 한번 적어드려 볼까요? 네. 자, 여기다가 세목별로 면세점, 소액징수면제, 허용 여부. 자, 다시 한번 여러분 봅니다. 우리 면세점이요. 자, 면세점 취득세 면세점 허용됩니까? 허용되면 O 아니면 X요? O. 등록면허세 허용됩니까? X입니다.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자, 그 다음에 특정부동산분,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예요. 지방소득세. 얘네들 한번 보겠습니다. 얘네들 면세점 적용됩니까? 아닙니다. 면세점 적용되지 않아요. 면세점 취득세고, 그 다음에 소액징수면제, 소액징수면제. 자, 취득세, 소액징수면제 적용됩니까? 예? 아니고 등록면허세? 예? 아니고 등록세 애초에 이런 거 없고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가 소액징수면제입니다. 등록면허세는 하여튼 이런 거 없어요. 면세점 소액징수면제. 그래서 최저한세 규정이 있어가지고 최저한의 세액은 받고 등기등록부 대행해주겠다. 그래서 최저한세. 그 최저한이 얼마예요? 6,000원. 6,000원. 자, 요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또 정리해 두시고요. 취득세나 등록면세는 둘 다 소액징수면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36페이지 여러분 납세무 성립확정 소멸 제2장입니다. 잠시 쉬었다가요 또 요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